저희가 이제 항상 레시피 클래스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런 그냥 일반 상담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교육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큰 비용을 내고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는 상담 오시면 이제 맛보여 드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상담만 하고 있다 보니까는 개인적인 이런 상담 사실 하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사장님 막 글을 너무 잘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조언을 받고 싶다.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내용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네. 올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만약에- 네. 아니 하시고 네. 저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제가 내용을 까먹을까 봐.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슈 패너 말씀해 주셔가지고 빨대는 준비해 드렸는데 뚜껑 열고 드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위에 네. 크림이 있어가지고. 네. 서울에서 바로 오시고 그럼 대전에 친구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대전에 조금 있어가지고. 더우시죠? 에어컨 좀 네. 틀어볼까요? 네. 오늘 갑자기 너무. 저희 당황했어요. 매장이 좀 온실이에요. 근데 네네. 홀도. 맞아 홀 했었어요. 네 작년까지. 네 그러면 여기가 홀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짐은 없었고 깔끔하게 돼 있었고 여기도 밖에 평상이랑 파라솔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배달만 하면서 그냥 저희가 짐을 창고에서 꺼내놓고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럼 당분간은 계속 그냥 배달만 하세요? 네 맞아요. 바람이 완전 직방으로 오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보시고 혹시 질문할 것도 막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네. 완전 노베이스라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것도 없으셨던 거죠? 제가 진짜 알바는 많이 했는데 카페에서요? 아니요, 그냥 대학생 때 와서 그냥 알바는 네네. 생활 별로 계속 많이 했는데 카페만 안 했어요. 왜냐면 카페 하면은 네. 일단 시간이 묶이고 네, 제가 거의 방학 때 막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카페는 뭔가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6개월, 1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좋죠. 네. 그래서 그냥 단타로 그냥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아르바이트만 하셨구나. 아니면 스케줄 막 바꿀 수 있는 뭐 뷔페나 약간 이런 데 위주로 했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이제 궁금해서 오셨는지. 네. 보통 이제 저도 사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래서 왜냐면 그랬구나. 보통 오시면은 음료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음료에 대한 피드백 해드리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수업은 언제 잡으시면 된다. 이런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 거 봐. 네. 그 약간 네. 창업 관련해서도 네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장님보다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는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드릴게요. 아니 영상 보다가 궁금했던 점이 네. 그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네. 또 직장인이셨어요? 아니면은 창업을 그 무슨 뭐라 했지? 저는 월세 뭐도 하고 맞아요. 뭐도 하고 그랬다고 했죠. 네, 저는 카페 경험이나 뭐 배워본 적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공기관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이제 바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제 가게를 가지고 시작해서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게 도전을 했는데 이제 뭐 안 돼서 접었던 적은 없고 한 2, 3년 가게를 잘 키워서 양도를 하고 잘 키워서 양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업종을 그래서 많이 해봤었죠. 근데 이제 카페는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도 약간 요식업 쪽 요식업은 한 번 해봤었어요. 네, 한 번 해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배달 어플을 제가 활용을 할 줄 알다 보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요식업 경험이 아예 없고 이제 뭐 내가 카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오픈했으면은 당연히 1층에 상가 보였을 거고 하지만 1층에서 장사를 해봤던 경력은 많고 하다 보니까 굳이 1층에선 필요 없겠다. 비싼 임대료에다가 이것저것 관리할 게 많거든요. 1층은 막 눈 오면 눈 쓸어야 되고 진짜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워. 간판에 막 거미줄 치면 막 그 치워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2, 3층이 좀 좋은 간판이 어딘지 저희 간판이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 제가 오픈했을 때는 사실 여기에 투자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만 하고 싶었거든요. 좀 배달이 편한 게 있긴 해요. 배달만 하시는 게. 왜냐면 이제 다 완전 비대면이고 주문이 좀 없을 때는 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 홀 영업할 때는 손님이 한 분만 계셔도 그죠, 사실 주문이 없을 때 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배달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간판도 해놓지 않았어요. 올라오실 때 그 입간판 보셨죠? 네네네. 문 닫아씌우고. 그것도 그것도 해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거 이제 교육하고 있을 때 가게는 휴무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 불편하신 손님이 올라오셨다가 간판이 아무데도 없으니까는 그때 이후로 제가 밑에다 해둔 거고 그전에는 간판이 전혀 없었는데 손님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드시고 가게를 찾아오시고 배달의 민족으로 드시고 에센스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는 배달의 민족 말고는 어떤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배달이 사장님이 장사를 시작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 1층 가게에 체인점이 아닌 곳에 선뜻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죠. 막 메뉴도 색이 있지 맞아 않은 맞아요. 이상. 그리고 메뉴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여기 사장님도 모르고 하니까 안 들어가져요. 뭐 옷가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던가 배달의 민족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거기 메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메뉴 설명 그리고 사장님 마인드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빠르게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네요. 홀 영업을 하시려면 어쨌든 간에 손님이 찾아오시니까 최소 자본금으로 하시려고 해도 이제 뭐 천장, 전기, 뭐 바닥 이런 인테리어 아주 최소한으로 해도 그래도 한 돈 2,000원 깨지거든요. 아무래도 손님이 찾아오시는 공간이니까 만약에 홀 영업을 안 하고 테이크아웃만 해도 깔끔하게 해둬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손님 맞아, 오시다 맞아.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고 근데 배달만 하시면은 그냥 진짜 뭐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들어가서 위생적으로만 문제만 되지 않으면은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는 사장님이 초기 자본은 훨씬 줄일 수 있긴 해요. 안 그래도 맞아요.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사장님은 그 장사를 지금 진짜 이제 생각에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냥 창업을? 그러니까 원래는 저 회사를 다니다가 네네네. 한 40, 50대쯤에 낼 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돈 모아서. 근데 최근에 좀 퇴사하고 약간 아픈 일도 있고 이랬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시기를 활용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경험을 쌓아보거나 해야지 했는데 사실 1년 전에 그걸 봤었어요. 근데 봤던 게 생각이 나서 1년 전에 보셨으면 완전 이제 저희 네, 그 막 처음 올렸을 올라왔을 때 맞아요. 그렇구나. 그거 딱 올렸을 때 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유튜브 쳐가지고 아직 하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찾아뵙게 됐는데 그러면은 아직 현대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구체적인 저것도 없고 그냥 이제 많은 원래는 제가 북카페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당장은 카페인을 제가 엄청 마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막 아무래도 만들 때 시음도 해야 되고 뭔가 맞아요. 제가 맛을 봐야지 이제 네.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당장 어려워도 뭐 1년, 2년 뒤나 뭔가 이렇게 좀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카페인을 몸이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잠깐 못 드시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어쨌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머리가 좀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클래스를 진짜 전국에서 많이 배우러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중에서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피를 사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좋아하는데 갑자기 못 먹게 지금 한 됐구나. 반년 정도 끊은 상태고 그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사실 뭐 레시피대로 만들면은 음료는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뭔가 만약에 손님이 이상하다 했을 때 내가 맛을 설명을 해야 보고 되고, 맞아 그죠. 맛을 보고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신메뉴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그죠. 커피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못 마실 수 있고는 사실 엄청난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잠깐 못 드시는 거니까. 이 자금 같은 거 말씀해 주셨던 네네네. 거 그러면은 여기도 어쨌든 새로 뭐 벽칠하고 뭐 이러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들긴 들어. 맞아, 그럼요. 근데 이제 제 글을 그 유튜브 그 한 편만 어쨌든 보고 오셨으니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여기를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제가 가게 경험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투자금을 안 들였던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장소에서 돈을 또 벌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두 번째 장소에 돈을 벌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성장을 해 나갔지. 이렇게 사실 만약에 저도 가게 해야지 했으면은 소규모로 할
생각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게를 전부 다 접었던 이유가 아직 아기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일을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가게를 프로토로 돌려도 사실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1인 샵보다 프로토가 더 신경이 프로토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직원으로만 돌아가는 가게. 내가 없이도. 왜냐면 갑자기 직원 빵꾸 난다던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던가 이러면은 오히려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요? 그럼요. 사람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프로토로 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아기 가지려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놀고 있다가 이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고 계속 이제 내가 일을 해서 수익이 있던 사람인데 조금 무료한 거예요. 이제 사실 4개월 정도 되니까 한두 달은 좋았죠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친구 샵이었어요. 그거 어디선가 흘려 들은 것 같아요. 네, 친구 샵이었고 저는 이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친구가 여기 사무실 용도로 쓰다 보니까는 한 달에 막 한 2번, 4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가게는 계속 비어 있고. 그 원래 사람이 있어야 좀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야 그럼 너가 여기 한번 활용하시면 활용해봐라. 월세랑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드니까는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뭐 무료하게 시간 보내느니 여기 나와서 제 레시피대로 커피도 만들어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줄 아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진짜로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200만 원은 그러면 최소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한 달 만에 랭킹 1위 하면서 많이 바빠져서 제빙기랑 전부 다 드리면서 이제 그 전에 없다가 네 없었어요. 살림이 점점 늘었고 왜냐면은 갑자기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맞아 여기에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동네가 이제 오셨을 때 여기가 대전에서도 완전 끝자락이고 만약에 차를 몰고 오셨으면은 여기 IC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가 대전 끝 동네에서도 완전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저희 여기 친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 허허벌판이었어요. 1, 2년 사이 만에 건물이 엄청 들어섰거든요. 이렇게 조건이 안 좋지만 스타벅스가 주변에 3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마 여기 운영하면서도 카페가 30개 이상은 더 생겼을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카페가 많은 동네인데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안 될 거라 생각했고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순수익. 내가 배달의 민족 오픈을 해가지고 설마 그것도 못 벌까? 근데 내가 만약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실 1급 정도 돈이 되잖아요. 그 정도면은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크게 투자가 안 드니까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테리어비도 없었고 월세도 없었죠. 관리비도 없었고. 그러면 이건 그냥 원래 사무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업자를 제가 내고 여기에다 사업자를 내고 이제 오픈을 한 거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살림이 점점 늘어서 냉장고에서 1개에서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늘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그냥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없었어요. 배달만 할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맞아요. 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손님 자꾸 찾아오시다 보니까는 홀도 이제 막 정비해서 하고 장사하다가 이제 저희가 여름이 원래 굉장히 피크거든요. 음료 커피는 여름에 반나절에 낮 타임에 커피만 100만 원 이상을 팔아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는 사실 홀 손님 오시면 응대가 힘들어요. 네, 배달은 착착 빠지는데 홀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음료 설명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쁘게 이제 플레이팅도 해야 되고 좀 손이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배달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배달 전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붙이다 보니까는 좀 배달 없을 땐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면 홀은 일단 안 하시고 지금 배달만 하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원래 했었었는데 안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약간 염탐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네, 유튜브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동종업계 분들이요? 동종업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린다 이렇게 원래는 상담도 무료 상담이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쑥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쑥스러워? 그냥 이제 상담받는 부담스러움. 왠지 막 상담받으면 막 교육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교육에 대한 압박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받고 가셔가지고 1년 뒤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냥 괜히 쑥스러워서 이제 그냥 배달 주문 이제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음료 홀랑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은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저 교육받으러 오시면은 사실 예전에 여기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이러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또 동종업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시고요. 왜냐면 좀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머신 없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커피를 또 먹어보면은 머신 없는 맛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냥 일반 카페 맛이랑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막 오시고 이런 게 사실 저로서는 조금 부담도 되고 약간 영업에 방해도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배달만 하겠다. 이제 진짜 여기 진짜 구매자분들, 진짜 고객님들만 주문하셔라. 약간 이런 만약에 클래스가 궁금하면은 상담해드리겠다 이렇게 해둔 상태고.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찾아올 일을 최대한 줄이게 맞아요.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쵸. 네. 홀 영업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모양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예쁜 그릇도 쓰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배달은 사실 특별한 플레이트는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공식적대로 그냥 착착착착 담아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리고 아마 그 투자 자금이 궁금하실 건데 저한테 이제 이제 레시피 클래스 받으시고 이제 창업하신 사장님이 뭐 샵인샵도 많이 오시고 기존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장사를 해봤던 경력이 있고 이미 가게가 있으니까는 더 부담이 없어요. 정말 재료만 사서 그냥 바로 커피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의 70% 이상이 이제 완전 가게 처음 내시거나 이제 가게를 새로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카페만 오픈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제일 최소로 하신 분이 보증금까지 해서 1,000만 원으로 오픈하셨어요. 인테리어 포함해서요? 네네. 왜냐면은 인테리어비가 안 들어갔어요. 보증금 500만 원 정도에다가 이제 청소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한 번 장사하고 나간 가게를 구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그게 또 내가 가게를 차리고 싶은 동네에 그 가게가 점포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타이밍 아다리가 맞아야 좋은 건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는데 심지어 홀 영업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홀이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소하고 이제 뭐 간판이나 이런 거 셀프 인테리어로 손 보시고 아예 생애 최초 장사 창업이셨는데 한 달 만에 이제 다 준비하셔가지고 오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네, 맞아. 500만 원 이상이 안 넘어가요. 집기료가. 네. 원래 커피 머신만 해도 사실 500에서 막 2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5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요. 500만 원이 충분하고 200만 원으로 창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다 중고, 전부 다 중고, 뭐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좀 메뉴도 조금 간소하고 그렇게 시작하신 케이스. 그러면 사장님도 처음에는 메뉴 조금이다 이렇게 늘려가신 거예요? 저희 메뉴 진짜 적었어요. 그냥 아메리카노, 라떼, 3층치 라떼, 바닐라빈, 그다음에 크로플도 그냥 기본 크로플. 이렇게 배달의 민족 스코럴이 안 내려갔었거든요. 굉장히 적었고 오히려 그게 약간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메뉴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요즘에 빵집도 뭐 치아바타만 파는 곳, 뭐 이제 피낭시에만 파는 곳,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마카롱만 파는 곳 이런 것처럼 저희 커피가 메뉴가 적다 보니까는 이제 그 메뉴에 좀 집중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메뉴가 이제 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메뉴가 엄청 많거든요. 네, 보시면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도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잘 나갔던 메뉴가 압도적으로 잘 나가요. 바닐라빈이랑 3층치 라떼. 그걸 처음에 사장님께서 만드신 맞아요. 메뉴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레시피에도 모방이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그냥 저는 워낙에 커피를 좋아해요. 정말로 커피를 좋아하고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해서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이제 막 배합해서 만들어 먹는 거를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트라이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가게를 가거나 아니면 체인점 가게를 갔을 때 이 메뉴 맛있다 싶으면은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마디로 약간 그 맛을 좀 기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조금 강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좋아한다는 거. 이 일이 재밌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을 했잖아요. 그 중에는 적성에 맞는 것도 있고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 적성에 맞지만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거 그리고 적성에 안 맞지만 수익이 잘 많은 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장사는 엄청 잘 되는데 이 일이 너무 싫으니까는 가게가 나가기 싫어지는 거야. 막 통장에 돈은 막 꽂히는데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꽂히는데 일이 싫으니까는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야, 가게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사실. 가게는 굉장히 잘 되지만 그때 장사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내가 즐거워야 일을 좀 길게 할 수 있구나.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진짜로 내가 카페를 계속 하고 싶었고 나는 카페를 옛날부터 계속 꿈꾸고 있었어. 그런 분들이 창업하는 거랑 그냥 한번 상담 오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최소 자본금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나 내 수중에 1, 2천만 원 정도는 만약에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 그냥 경험으로 삼을 수 진짜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여기 요즘 카페 창업 엄청 많이 하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서 창업은 당연히 100% 돼요. 창업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하세요. 또 레시피를 배워서 하시니까는. 근데 오래 가지 못하세요.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 또 장사는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항상 잘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제 탄탄하게 우리 단골층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비수기가 좀 적거든요. 하지만 엄청 잘 된 가게도 당연히 계절을 타고 시즌을 타고 시기를 타고 시국을 타요. 뭔가 이제 막 알죠, 뭐 세월호 사건 이럴 때 막 국민들 막 우울하면 갑자기 막 매출 떨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 뭔가 나의 업종에 대해서 애착이랑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극복을 해요. 버티고.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안 되는 시기에 그냥 이제 막 우울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던가 약간 휴식을 한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순간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죠.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뭔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면은 진짜 흥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해야 된다는 거. 창업하실 땐 진짜 중요해요.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라던가 뭔가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 어쨌든 연수가 자꾸 쌓일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도 쌓인다던가 이런 사유 때문에 못 그만두신 분들 있잖아요. 또 만약에 내 전공을 살렸을 경우에는 그 커리어 때문에 또 못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장사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손 놓는 순간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 장사가 뭐 2, 3년 우리가 장사하려고 창업 비용을 들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2, 3년 뒤에 그만두면은 그 뒤엔 어떤 일 할 거예요? 그 뒤에 또 이제 취직하기 쉽지 않아요. 나이는 먹고 그렇다 보니까는 장사는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근데 너무 암울하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2, 3년 뒤에 그만둔다고 해도 당연히 장사가 안 됐다고 해도 이 안에서 배우는 건 있어요, 분명히. 배우는 거는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장사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이제 여기를 아무것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한 것처럼 저는 투자금 없이 여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거든요. 투자금 없이요? 네, 여기를 투자금 없이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어쨌든 네, 그게 이제 그전 장사에서 이제 또 제가 배운 거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보통 이제 창업하실 때 카페가 아무리 이제 돈이 많이 안 든다고 해도 5, 6천만 원은 깨져요. 체인점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한 2억 정도는 들고 저가 체인점. 카페도 뭐 진짜 뭐 다 되어 있고 뭐 커피 머신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권리금 굉장히 낮게 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 다 돼 있고 집기 다 주고 갔는데 500만 원 팔게요. 진짜 이런 분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내가 새 가게를 인테리어해서 전기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뭐 전기 증설하고 뭐 집기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5, 6천만 원이 들거든요. 새 가게를 이제 꾸려 나가실 때는 그게 적다면 적은 돈인데 뭔가 이제 5천만 원은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어.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어. 이 관점에서 보면은 설레는 일인데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 그게 고스란히 다 빚으로 남아요. 그죠. 그럼 아예 처음 이번 가게 말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 자본금이 그러니까 자금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는 조금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듯한 내 가게를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기왕에 하는 거 번듯하게 해놔야 이제 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놀러 왔을 때도 너 사장이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깔끔하게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장사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변경을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장사에 약간 수완이 생기셔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인테리어 같은 게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뭐 내가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뭐 막 고깃집 막 2, 3층 집을 하고 이런 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데는 사실 소상공인은 아니고 약간 거의 중소기업이죠. 그런 가게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고 그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게를 차렸으니까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회사 다니시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죠. 전공 살려서. 취직해서 이제 26살에 오픈해요. 첫 장사를. 26 처음 했어요? 네네. 26살. 근데 자본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죠. 부모님 그것도 약간 고민이 돼서 네네. 자본금도 네. 대출을 안 오고 막 대출을 네. 좀 받는 분도 있다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고 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출은 사실 위험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막 무슨 요즘엔 창업 지원금 막 이런 것도 맞아요, 있다 맞아요. 하고 막 네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당장 하기에는 네.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뭐 그 1,000만 원 케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뭔가 운 좋게 뭔가 아니요, 근데 그런 정말로 느낌이 가능해요. 그래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저한테도 가게 차리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이하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발품 팔아서 청소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게만 구해도 일단 거기에서 인테리어비 3, 4천만 원은 킵하는 건데요. 인테리어비가 가장 많이 드니까. 초반에 홀 영업부터 할 거 아니면 어쨌든 배달만 할 거면은 네. 1,000만 원 이하로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오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장사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 그래서 왜냐면 오실 때 전 배달만 할 거예요 이러고 배우러 오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돈이 얼마 안 들어. 막 월세 10만 원, 30만 원 선에서 작은 사무실 싱크대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 구해가지고 5, 6평짜리 그런 거 구해가지고 청소 쓱쓱쓱쓱 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배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 그쵸, 저 공간만 저기밖에 있는 맞아요. 거네요? 저기밖에 안 써요. 근데 이제 배달은 이런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공간이. 것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근데 막 진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오픈을 그럼 이제 자리가 안 되면 막 위에 장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막 집어넣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은 진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서요. 내가 이제 뭔가 없이 시작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방법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불편할 뿐이에요. 제가 제빙기 없이 오픈한 것처럼. 제빙기가 없으니까는 계속 이 트레이를 뽀겠거든요. 진짜 계속, 그렇게 됐어요? 진짜 뽀겠어요. 뽀개고. 근데 이제 그 단체 주문이 들어와도 달갑지가 불안하죠.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얼음 부족할까? 네네, 얼음이 한 번에 확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 장사가 힘들어지니까는 근데 뭐든지 가능은 해요. 생각을 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어. 초반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늘려가는 어쨌든 식으로. 순위 그 이익 가지고 또 늘려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대출 받는 것도 좋기는 한데 대출 어쨌든 지금 내가 자본이 없는데 장사를 하고 싶어. 근데 누가 돈을 빌려준대. 그럼 그 돈을 이용을 할 수 있어. 그럼 굉장히 근데 좋죠. 굳이 대출을 추천드리지 않는 게 저는 만약에 사장님이 제가 지금 이 카페 최소한으로 오픈하려면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최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2,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2배는. 네,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그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이 진짜 한 3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먹고 쓸 생활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든다 하면은 그거에 적어도 한 반절 정도 이상은 좀 여유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대출 받는 건 위험한 거는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잘 돼서 갚을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완전히 빚이에요. 이게 만약에 네. 초반에 어쨌든 한 번에 막 나가진 않잖아요. 그 단골층도 없고 하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유지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재료비나 이런 것도 어쨌든 뭔가 신선도 떨어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커피 재료라던가 이제 디저트 완제품은 다 유통기한이 길어요. 6개월에서 3년 정도. 하지만 좀 짧은 것들은 이제 뭐 소스류라던가 토핑류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뭐 크림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림치즈 무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짧아요. 막 한 달. 처음에 한 5개 메뉴를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그냥 뭐 레시피 그냥 그런 거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개발을 하셨는데, 그럼 개발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평소에도 그냥 계속 하셨던 스타일이셨어요? 맞아요. 저는 생각날 때 그때그때 막 만들어봐요. 그때그때 바로 재료 사가지고 바로바로 만들어서 먹어봐요. 그 카페를 해야지 하고서 뭐 그런 개발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맨 네, 처음에 처음이죠. 그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막 파스타를 해 먹어요. 파스타를 해 먹으면 친구들이 야, 너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제 머릿속에 메뉴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메리카노 라떼는 일단 기본이고, 바닐라 빈이랑 3층집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 두 개는 내가
다른 가게랑 좀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파는 데는 못 봤어. 바닐라빈 파는 데는 많지만은 내가 타는 바닐라빈보다 맛있게 파는 데는 못 봤어. 약간 이런 그런 자신감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메뉴를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이 늘려서 시작을 하진 않았죠. 할 줄 몰랐고 일단 할 줄 몰랐고 일단 카페 쪽에서 일을 안 해보셨어요?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네, 하지만 먹는 건 좋아해서 대충 카페에는 어떤 메뉴를 판다 이런 건 알았죠. 심지어 저는 진짜로 오픈할 때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유튜브 어플이 제가 그때 그 보셨다고 했던 광고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실 때 깔았어요. 저는 유튜브를 안 봤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영상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영상 보는 걸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처음에 커피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혼자 하신?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김치 볶음밥을 만약에 집에서 해 먹어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찾아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충 막 김치랑 뭐랑 때려 넣으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커피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는 사 먹기도 많이 사 먹고 집에서 먹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랑 넣으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의 문제기는 해요. 사실 하나를 알려주면은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요식업 같은 걸 할 때도 한 가지 메뉴에서 10가지를 낼 수 있거든요. 메뉴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면은 그걸로 제가 10개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를 막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메뉴를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카페를 시작해야지 하고서 메뉴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냥 그 맛을 내는 그런 커피들을 그냥 스스로 집에서 맞아요. 간혹 먹어보고 해서 친구가 이제 야 너 우리 가게에서 한번 해봐 하는 순간 머리에서 내가 할까? 맞아. 카페 하면 내가 이 메뉴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게 돌아갔던 거죠. 친구들한테 맛 보여주고 네. 그래서 맛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일단 사업자 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거창하게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들어가고 내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게에서 지금 도망칠 곳이 없어. 어쨌든 내가 투자금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메뉴랑 이런 거를 완벽하게 짜서 뭔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담이 없었죠. 드는 돈 하나도 없고 당장 그냥 사업자만 내면은 사업자만 승인 나오면 내가 배달의 민족 신청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올려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메뉴를 늘려갈 생각으로 오픈을 했었고 저도 처음에는 메뉴가 이렇게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것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장사를 그러면 초반에 그냥 혼자서만 맛보신 거예요? 그쵸. 뭐 가족은 남편이라던가 뭐 동생이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맛은 보여주긴 했죠. 야 이거 팔면 어떨 것 같아? 야 맛있다. 카페에서 먹던 거보다 맛있다. 진짜로. 진짜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됐고 아까 제가 또 융통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시거든요. 배우러 오시는데 카페를 1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도 배우러 오시고 아예 처음이신 분도 배우러 오시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이신 분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틀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 사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를 던져주면은 막 머리에서 욕심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지만은 내가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커피를 만들어놨어. 그냥 짜여져 있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는 10년을 동안 커피를 했는데도 뭐를 응용을 하실 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클래스 진행할 때 커리큘럼은 저는 짜여 있잖아요. 어쨌든 알려드리는 건 똑같이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 똑같이 알려드리는데 사장님들마다 매출 내는 건 당연히 다 달라요. 사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알려드렸는데 어떤 사장님은 하루에 매출이 20-3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어떤 사장님은 꼬박꼬박 100만 원 이상씩 찍어요. 근데 그 100만 원 이상씩 찍는 사유에는 당연히 이유에는 뭐 안 될 수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 있잖아요. 월세 비싸고 그런데 본인 건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다른 장사를 하다가 접고 이제 카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커피만 할 건데 이제 그런 좋은 자리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24시간 영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이라던가 뭐 가족이라던가 교대로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저희 메뉴에다가 밥이 되는 메뉴 그런 메뉴를 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장님은 저희 막 컵 같은 거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약간 굿즈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패키지를 굉장히 예쁘게 요즘 뭐 제작하려면은 다 인쇄 가능하고 스티커 붙일 수 있고 가능하잖아요. 조금만 고민하시면은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끔 예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장님은 서비스를 엄청 많이 넣어주세요.
마음 듬뿍. 그 단골층을 딱 잡으시는 거죠. 잘 될 사유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오실 때 맛이랑 배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사장님이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맛 같은 경우도 내가 항상 똑같은 걸 만들다 보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보고 테스팅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실 거잖아요. 안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백종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다 보면 맛은 잡히고 어쨌든 배워가신 레시피로 잡힌 맛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맛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2가지 맛보고 저한테 교육을 신청하셔도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요. 메뉴에 대한 더 높고, 배우는 거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저는 경험이 없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진짜로 클래스 들으러 오실 때 어제 밤새고 왔어요, 너무 긴장돼서,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로 이때까지 한 번도 하루 4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4시간 수업하고 4시간 이걸 다 해요? 네, 디저트까지. 이걸요? 네네. 다 하는데 기억하고 왜냐면 모든 메뉴를 만들어 보는 게 아니에요. 재료만 바뀌는 거니까는 몇 가지 원리 알려드리면은 유형적으로. 맞아. 그렇다 보니까 4시간 수업 받고 나서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제가 보충 수업을 구성을 해놨거든요. 혹시나 배워 가셨는데 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집에 갔더니. 그러신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레시피북 다 제공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충 수업 가능하다. 근데 한 번도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 정도로 엄청 쉽고 간단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팔기 위해서 사장님이 배우러 오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알려드릴까,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쉽게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맛이랑 배우는 거는 진짜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진짜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주고 나중에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플레이팅 퀄리티에서라던가 뭐 진짜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 메뉴를 가지고 막 응용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그거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로 사장님이 이제 뭔가 창업을 하신다고 하실 때 필요한 거는 벤치마킹이에요. 내가 이거를 맛을 어떻게 내지, 어떻게 이게 손에 익숙하게 하지, 이거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맛은 이 종이를 갖다 놔서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맛은 당연히 맛있으면 좋고, 맛은 기본이에요. 맛은 기본이고, 그죠. 근데 맛있는 집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집이 너무 많고, 맛있어서 찾아주겠지 하면은 그거는 사장님 착각이에요. 맛있으면은 이 동네에서 유명해질 거야. 이거는 절대 착각이고, 제가 아까 전에 제 음료가 맛있어서 이제 한 달 만에 되게 맛집 랭킹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로지 맛으로 알려진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부수적으로 제가 했던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한 달 만에 랭킹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맛있으면 찾아주겠지 이거는. 왜냐면 사장님이 어떤 맛집을 갔는데 이제 정말로 맛있어. 사장님이 막 음식을 집밥처럼 해주고 완전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해주시고, 일반 막 프랜차이즈랑 다르게 너무 맛있는 집인데 손님이 없어. 그런 집도 보죠. 그죠. 보셨죠? 그런 집도 있고, 완전 MSG 맛이고 뭔가 이제 완제품 맛인데 손님이 엄청 설마. 많은데 있어요. 그 사장님은 장사 수완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뭐 건강한 재료 쓰고 이제 뭐 좋은 재료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자영업자예요. 이거를 팔아서 매출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는 장사가 될 수 있는 메뉴를 팔아야 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이거를 맛을 내고 이걸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내는 메뉴들이 이 동네에 먹힐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은 근데 내가 이거 만들 수 있으면은 내가 장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터나 뭔가 그런 것들도 좋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내가 가장 잘 안다. 그죠.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우리가 막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기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리 지정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창업 컨설팅 그런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해요. 막 이 앞에 어떤 가게가 있으니까 잘 될 거고, 이 뭐 무슨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잘 될 거고. 근데 그 사람들 절대로 몰라요 그거. 뭐 체인점 본사에서 자리 지정해준다고 해도 사실 체인점들은 무조건 월세 비싸고 안 될 수가 없는 자리 있잖아요. 번화가 월세 많이 내면 당연히 손이 많은 게 당연해요. 월세가 적게 내는 동네에서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와야 우리가 그게 수익으로 그죠. 나오는 거지. 월세 400만 원, 500만 원 내면서 우리가 매출이 많이 발생해도 그거 다 월세로 나가는 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 모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직접 장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이 동네에서 이 메뉴가
먹힐 것인가. 이거는 장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저는 이제 창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제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배달의 민족을 검색을 해요. 배달의 민족이든 아니면 네이버 이제 뭐 블로그 이런 거 검색을 해가지고, 이 동네가 카페가 없어. 카페가 없고 커피 파는 데 별로 없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곳에는 잘 되니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많이 있나, 이 가게가 얼마큼 활성화돼 있나, 그러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저희 남편은 제가 여기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카페가 너무 많은 동네고 스타벅스가 3개나 있고 뭐 이런데, 네가 여기서 3층에서 간판도 없이 어떻게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아. 진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 블럭만 나가면은,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아. 한 블럭만 나가면은 여기 막 컴포즈 백다방 1, 2, 4 네. 쫙 일렬로 있어요. 이 바로 앞에 투썸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그만큼 커피를 엄청나게 먹는 동네일 거다. 제가 이 동네 살고 있어서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하잖아요. 밥도 시켜 먹고 커피도 시켜 먹고 하는데, 커피가 잘 팔리네, 되는 동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 보셔야 돼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제 서울인데도 막 분당 뭐 이제 강남 막 이런 데도 월세 싼 데를 많이 봤거든요. 뭐 지하라던가 2층이라던가.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막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면은 저도 월세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 걱정부터 하는데, 또 생각보다 저렴한 데도 그래요? 많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데도 막 월세 40이라고 하는 데도 봤고, 근데 지하였어요. 서울에? 네, 서울에. 지하였고, 그분은 이제 막 수제 비누 같은 거랑 커피랑 같이 이제 약간 공간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두 가지 같이 하시는 분이, 하시려고 배워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 뭔가 융합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샵이샵으로. 그래가지고. 창업을 하실 때 이제, 저도 이제 배우러 오실 때, 사장님들 배우러 오시면은 저는 상가 구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상가 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나 그럼요. 사장님처럼 지역까지 지금 아직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내가 어느 동네에 들어갈 거다 이것만 설정돼 있어도 부동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는 부동산 한 5군데만 돌아보면은 대충 답이 나오는데, 지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상가를 구하고 이제 배우러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사장님들마다 그 성향 차이가 커요. 어떤 사장님은 오픈하기 1년 전에 배우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난 완전 완벽주의자. 나는 이거 완벽하게 배워서 친구, 지인 다 맛보여주고, 이거를 내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완벽한 동선이랑 맞을 만한 상가를 구해서 나한테 완전히 맞는 상가 나올 때까지 나는 구할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진짜 1년 전에 배워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장님은 오픈하기 3일 전에 배우셨어요. 장사가 처음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르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아예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의욕이 앞서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해드렸고, 진짜로 다 준비해놓고, 집기랑 이제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나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수업 받고 3일 만에 바로 오픈하셨어요. 왜냐면 그 사장님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오픈을 한다고 해서 체인점이 아닌데 첫날부터 장사 잘 될 리가 없고, 조금씩 들어오면 나는 팔면서 좀 시행착오를 몸소 느끼겠다. 내가 집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봤자 이게 완벽해질 수가 없거든요. 실전파였어요, 그 사장님은.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큰데, 이게 상가를 구하기 전에 배우러 오시면은 상가를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미루게 돼요. 미루다 보면 계속 겁이 계속 나요. 그러다 보면은 응용 활용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가를 구하고 오셔라. 기왕에 사장님이 창업하시고 마음을 먹었다면 상가 구하고 오셔야 이게 추진력이 붙는다. 도망갈 데가 계약해놓고. 네, 계약을 해놓고 저랑 상담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되겠다 싶으시면은 배우러 오실 때는 상가 구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상가 구하는 게 사장님처럼 지금 가뜩이나 지역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 오래 걸리실 거예요. 나의 성향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이제 뭐 완벽해야 되는 사람인데 급하게 막 하라고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난 빨리 하고 싶은데 자꾸 더 하라, 연습을.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사장님 성향은 사장님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성향에 맞게, 사장님 템포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뭔가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지역을 정하는 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 지역을 근데 그 지역을 먼저 알고서 그 상가를 구하는 게 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시간이 넉넉하시니까는 그냥 부동산 가서 저 이렇게 뭐 10평 이하로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손봐야 되는 가게 말고 청소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좀 볼 수 없냐. 내가 원하는 월세는 어느 정도다 이러면은 몇 군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카페를 할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카페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자리가 나서 배우러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상가를 직접 보면은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그냥 지역 구해야 되는데 상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테리어 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부동산 구경하고 뭐 돈 안 내잖아요, 그죠?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바카스 한 박스 사다 드리고 예, 뭐 우리 집 볼 때도 24주 다 보고 네.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상가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좀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속도가 붙거나 정말로 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처음부터 잘 되는 가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이상을 막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는 막 엄청 대형 카페도 있잖아요. 돈이 되니까 하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의 상황에 맞게. 그죠. 나의 상황에 맞게. 회전율 같은 거는 일반 카페보다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매출을 내고 만약 느린 막 드립커피 뭐 필터 커피 이런 거 하면 힘들죠. 네, 홀 카페는 홀 영업만 하면 가능할지 모르나 이제 배달로 하기엔 적합하진 않아요. 회전율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홀 영업하실 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무슨 머신 쓰실 생각이 없다고 저요? 네. 저 쓸 생각 없어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배우러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머신이 있어요. 머신이 있으니까 머신 쓰시면 되거든요. 제 레시피랑 머신이랑 접목시키시면은 더 맛있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머신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팁을 드리려고 머신 없는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머신 없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머신을 쓰면 이건 모순이거든요. 이거 모순이잖아. 나는 머신으로 판매하면서 머신 없이 파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신 없이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니까 홀이든 배달든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만약에 난 머신 살 돈이 있고 머신 둘 공간도 있고 뭐 이제 난 머신을 쓸 거야 이러신 분들은 머신 쓰세요 하거든요. 그럼 3년 전이면은 유튜브 하시기 전에도 클래스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 유튜브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면서 이제 광고한다고 올렸던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저는 오픈하고 한 4개월 차부터 바로 클래스를 그래요? 진행했어요. 알려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일반 카페랑 뭔가 커피 맛이 좀 색다른데 좀 배울 수 없냐. 요즘 젊은 친구들 클래스라는 게 굉장히 그죠. 오픈되어 있잖아요. 요즘 뭐 마카롱 클래스, 케이크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게 많다 보니까는 뭔가 다른 카페에서 먹는 거랑 당연히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머신 없다는 걸 모르시고 모르시고 그냥 드셔만 보시고 배우고 싶다. 여기서 월급 안 받고 알바를 할 수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내가 만약 이걸로 클래스 운영을 하면 소자본 창업 팁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클래스를 시작한 거고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사장님들이 창업하는 사례를 봤잖아요. 하루 4-5시간 수업만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낸 거예요. 만약에 동영상 강의만 내기엔 너무 위험이 있죠. 막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충분히 이 레시피로 창업이 가능하고 사장님들 다 창업을 하고 잘 되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제가 동영상 강의 런칭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알바생은 따로? 알바생 쓰고 홀도 하고 뭐 이러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동선이 너무 안 좋아요. 동선이 진짜 가게. 최악이거든요. 동선이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저희는 막 진짜 얼음 푸는데 따로 제빙기 따로 있다고. 맞아. 동선이 있던 자리에 들어온 거니까 제가 뭔가 카페를 하려고 동선을 짠 게 아니라 이미 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자리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는 없는 데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한 거다 보니까는 누구를 더 쓸 수 있는 동선이 안 나와요. 가게를 차리면은 직원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느 정도 됐을 때 쓰는지도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그것도 역시 이거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내가 혼자서 벅차지만 혼자 이끌어가는 분들 계시고 충분히 혼자 가능한데 직원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르긴 달라요. 손이 빠르기라던가 손 야무짐이라던가 이런 게 또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일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혼자서 뚝딱뚝딱 막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다. 이게 막 척척척 좀 약간 멀티가 되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밖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직원은 내가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다. 누가 이 프런트 좀 봐주고 배달 오면 좀 보내주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2명 쓰는 거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하고 난 인건비 아낄 거야 이러면 혼자서 가능하신 거고. 왜냐면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때 응. 쓰는지 약간 그런 것. 그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 사장님이 만약에 마진을 내가 600을 버는데 순수익 600을 버는데 아, 내가 나는 몇은 가져가겠다. 400만 가져가도 되겠다 이러면 직원 써도 되는 거고 아. 난 600 버는데 나 원래 1000만 벌고 싶었는데 이러면은 직원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역시 포기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하나 더 쓴다는 거는 나의 마진에서 떼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긴 한데. 나는 사람 하나 더 쓰고 좀 편하게 할래. 나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뭐 이런 그렇게 경우가 있고. 커피 같은 경우는 맛의 종류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커피는 막 어디 카페 가면 뭐 어떤 원두는 뭐 쓰고 달고 뭐 고소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맞아, 있는데 맞아.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아니죠, 안 했죠. 안 했어요. 저 그거 잘 몰라요. 평소에도 그래서 평소에 막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맞아. 그러면 그런 걸 막 응. 원두 막 구별해서 안 해요. 그런 걸 하시고. 안 해요. 그 막 가면은 카페 가면은 막 뭐 몇 가지 네, 맛을 뭐 막 엄청 설명해주고 많은, 거기서 뭐 선택하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냥 사장님 추천해주세요라던가 아니면 산미 없는 거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막 그냥 단순히 내가 창업할 생각이 없는데도 커피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막 커피 종류, 원두 종류 정말 많이 아시고 막 뭐 원산지 따져서 이렇게 막 드시고 네,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맛. 내가 커피를 팔 때도 이제 왜 옷을 팔 때도 내 눈에 예뻐 보여야 그걸 팔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음식도 제 입맛에 맛있으면은 남들도 맛있어 해줄 거야. 근데 당연히 사람 입맛은 다 달라요. 모든 입맛을 그러니까요. 충족시켜 줄 순 없지만 저는 그냥 제 입맛을 믿은 거죠. 제 입맛을 믿은 거죠. 평균적인 맛. 왜냐면 거의 뭐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 이거 내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건지 어. 아니 막 사람들 이런 걸 다 따져갖고 막 그걸 해야 시작은 되는 내 입맛이에요. 시작은 내 입맛인데 나의 입맛으로 이제 신메뉴를 내는데 만약에 막 리뷰에 뭐 커피가 좀 연하다, 커피가 뭐 쓴맛이 난다, 커피 뭐 떫은 맛이 난다 이런 맛이 나오면은 그래? 이상한 내 입맛엔 그런 맛이 안 나는데 싶으면서 동생 먹여보고 남편 먹여보고 친구 먹여보고 하면서 절충을 하는 거죠. 연하다 이러면 좀 더 진하게 하고 덜 달다 이러면 좀 더 달게 해보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입맛을 못 맞춰요. 사장님이 그 지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조를. 그냥 제 입맛에 나의 맞춰- 메뉴에 대한 나의 자부심, 강단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면은 맛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맛이 이상해지는. 맛이 계속 바뀌니까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없었지만은 괜찮은데 진짜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시면 안 돼요. 휩쓸려 다니시면 안 되고 손님한테 대신에 이거에 대한 맛을 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생각 네네네. 제가 느낀 맛에 대해서 이런데 만약에 다음에 또 주문을 주신다면 요청사항에 써주시면은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겠다. 덜 달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내 레시피를 달게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그 손님한테는 달게 해줄 수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영업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걸로?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카페가 영업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음식점보다. 보통 최소 12시간이거든요. 1인샵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음식점은 만약에 오전 11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8시에 닫는 게 가능해요. 점심 치고 저녁 치고 마감. 당연히 뭐 그 전에 전처리 작업이 있고 뭐 끝에 뭐 더 작업해야 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카페는 이제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점심시간 때는 밥 시간 때도 주문이 잘 들어오거든요. 밥 시간 때도 잘 들어와요. 피크예요, 피크. 밥 시키면서 같이 시키거나 아니면 밥 안 먹고 시키거나. 그래서 엄청 피크인데 뭐 이제 뭐 11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 피크예요. 근데 이거는 동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해요. 오피스 상권은 또 점심 때 엄청 바쁘고 저녁 때는 한가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는 밤에가 훨씬 바빠요. 밤이 근데 저희가 지금 영업을 저녁에 안 하고 있는데 저녁에가 훨씬 잘 돼요. 훨씬 잘 되는 동네고 저녁 시간대는 카페가 스타벅스가 하루 종일 손님이 많은데 저녁 밥 먹는 시간에는 손님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점심은 안 먹어도 저녁은 꼭 먹어요. 그래요? 꼭 먹어요. 뭐 다이어트 해서 저녁 먹으면 안 된다 이래도 사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다이어트 못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이제 뭐 모임이라던가 회식이라던가 그죠. 외식이라던가 저녁은 꼭 먹기 때문에 밥 시간대는 사실 스타벅스도 통통 비어 있거든요. 홀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1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할 때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저희는 5시에서 그래요? 7시까지. 장사가 안 되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시간에 굳이 가게를 열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힘들게 밥까지 굶어가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단순히 제 생각에는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뭐 재료 떨어진 것도 좀 보충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시간은 사실 길수록 잘 되긴 해요. 사장님 가게를 어필하시려면은 영업 시간 길수록 잘 되고 남이 안 하는 시간대 해야 좀 우리 가게가 돋보이고. 남이 다른 카페 열지 않은 시간에 열어야 우리 가게 그 수백 개의 카페 중에서 남들 다 영업하는 시간에 열고 있어봤자 내려보면 막 이제 우리 가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 닫은 시간에 우리가 열고 있으면 우리 가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게 되죠. 근데 이제 영업 시간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영업을 하시면서 조금 알아요. 바꿔 가셔야 돼요. 지역마다 또 다르고 맞아요. 상권마다 다르고. 근데 정말로 대중이 없긴 해요. 여기가 저녁이 훨씬 잘 되고 주말이 잘 되는 동네인데 또 뭐 벚꽃 시즌, 뭐 단풍 시즌 이럴 땐 주말 엄청 안 되거든요. 다들 놀러 가니까 다들 집에 안 있고 다 나가니까. 근데 또 이제 회사 같은 또 오피스 상권 또 좀 다르고 또 뭐 공장 단지 이런 게 또 다르고 다 그 동네 특색이 있기는 해요. 약간 여기는 그러면 주거 단지예요. 주거 단지. 네. 낮에 이제 단체 주문 들어와도 학교, 학원, 사무실, 병원 이런 데서. 맞아요. 주거단지 쪽으로 해야지 약간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 뭔가 오피스 약간 이런 쪽보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사장님은 그러면 10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점점 이렇게 10시부터 10시까지도 해보고 10시부터 12시까지도 해보고 밤 12시? 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도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는 새벽이 잘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유흥거리가 아니라서 완전 밤늦게는 안 들어와요. 막 새벽 2, 3시는 안 들어오는데 1시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네. 아니 실도 커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카페인이라서 안 먹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치킨, 피자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간단하게 먹을 거. 그리고 요즘에는 습관적으로 음료를 제가 맞아요. 그렇거든요. 좀 습관적으로 음료를 먹어요. 그랬었어요. 뭔가 좀안 먹긴. 맞아. 뭔가 건더기가 입에 안 들어가도 뭘 자꾸 빨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서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게 카페 배달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저도 배달 시켜 먹고 카페 배달이 먹히는구나 알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배달 많이 시켜 드실 줄 몰랐거든요. 정말로 많이 시켜 드시고 다세대 건물에 1층이 카페인데도 저희 걸 배달해서 드세요. 그냥 내려가면 1층이 카페인데 1층 카페인데 저희 걸 배달비를 내고 막 시켜 드시거든요. 그만큼 또 입맛에 맞으면은 그죠. 얼마든지 또 그만한 가치를 지불한다는 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뭐 1시까지 하시다가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그냥 클래스 때문에. 클래스 네, 때문에. 맞아. 클래스 하면서 제가 낮 장사만 했어요. 낮 장사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지금 오후 4, 5시까지밖에 장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4시까지 해서 맞아요. 왠지 저녁 때는 장세가 안 돼서 저녁 때 안 아니요, 하시나? 저녁 훨씬 잘 돼요. 저녁 훨씬 잘 돼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뭐 8시까지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5시부터 8시까지는 열고 있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8시에 닫는 거랑 5시 닫는 거랑 똑같은 크게 매출에 엄청난 영향이 없어요. 아예 밤늦게까지 할 게 아니면은 2타임을 다 잡는 건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그죠, 많이 체력이 또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혼자서 진짜 14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쉬고 근데 영업을 꾸준하게 하고 항상 동일한 시간에 열고 오랜 시간 열고 닫는 날 없이 하는 게 잘 되기는 해요. 손님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거든요. 이런 재료를 준비하는데 또 뭐 음식점처럼 또 그런 지금- 시간이 소요가 돼요? 지금 현재 저희 메뉴로는 없어요. 현재 따로- 저희 메뉴로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12시 오픈하면 12시 가게 나오면 되고 12시 닫으면 12시 그냥 가게 나가면 돼요. 이제 뭐 샐러드나 샌드위치 이런 다른 메뉴를 사장님 하신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크로플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네, 시간 필요 없고 만약 사장님이 이제 난 샌드위치 할 거야 이러면 아침에 야채 장 봐서 손질해서 이제 하는 시간까지 거의 다 된 거. 거의 다 물어보셨어요? 근데 진짜로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말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다 해드렸어요. 대충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조금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크로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만약에 멀리 가신다고 하시면 사실 저기 눅눅해져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대전이라고 하시니까 네네네네. 한번 후딱 구워 볼게요. 한 네네. 10분 걸릴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니 뭔가 그 메뉴들을 최대한 맛보고 싶은데 막 다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전 올 때마다 시켜 먹어봐야겠다 약간 그 생각했어요. 그럼 동영상 이런 것도 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아, 저희 메뉴도 다 그 자리에서 아. 마이크만 사시고. 아, 아 그러면 그냥 다 핸드폰. 아. 카트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저도 싹 드셔주셨네요. 입맛에 와서 다행이다. 아니 저는 기왕이랑 커피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또 카페인을. 카페는 못 나중에. 근데 그래도 제가 쑥을 드셔서.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싫어하세요? 근데 어떻게 네. 쑥? 뭔가 그래도 다른 데서 안 먹어본 거를 먹어보고 싶다 아. 생각했는데 쑥을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응. 쑥 슈페너. 근데 쑥이 생각보다 그때 맛있어가지고 너무 버렸어. 아유 감사합니다.